캐나다 대부분 지역과 미국 태평양 북서부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북미를 폭염으로 몰아넣은 열돔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열돔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반구형 모양으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현상으로, 이 현상이 생기면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갑니다. 북미 대륙의 서태평양 해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갇힌 열이 계속 쌓여 생긴 지붕이 밴쿠버의 기온을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열돔 형성의 주요 원인은 해양 온도가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기사에 따르면 서태평양 해역이 동태평양 해역보다 더 빠르게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평양을 큰 수영장으로 생각한다면 서태평양의 온도는 동태평양 온도에 비해 지난 몇십 년 동안 상승하여 겨울에 바다 전체에서 강한 기온 변화, 즉 바람을 일으키는 압력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한 바람이 뜨거운 공기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다 강한 제트 기류를 만나게 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으며 이러한 열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 규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평균 온도 상승과 맞물려 이런 현상이 최근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은 고압력 현상이 사라져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뜨겁고 차가운 공기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뇌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은 없으나 날씨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밴쿠버의 극한 더위는 화요일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덥겠지만 섭씨 45도까지 육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구의 전반적인 온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열돔 현상은 여름에 한 차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전기 수요가 폭염으로 인해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BC 하이드로 측은 여름 전기 사용량이 폭염으로 인해 대폭 상승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BC 하이드로에 따르면 27일 밤에는 1시간 동안 8,106메가와트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창사 이래 여름에 최대로 많이 쓴 시간당 전력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C 하이드로 관계자는 시간당 수요가 가장 높았던 때는 주중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은 좀 더 특별했다 할 수 있다며,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단수 계획을 취소하고 미납으로 인해 사용 정지시켰던 고객들도 임시로 사용 가능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전기 수요로 인해 일부 지역은 최근 간헐적 정전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BC 하이드로 측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기술자들을 대기시키고 있으나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복구 작업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중순부터 BC주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아지며 오는 7월 1일부터 BC주 정상화 계획 3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에 BC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 1일 신규 확진자 수, 입원 환자 수, 중환자 수 등의 수치를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말지 판단을 내린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7월 1일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규제 완화를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 전에 다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규제 완화는 연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단계 시행 기준은 BC주 성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신규 확진자 수 및 입원 사례가 안정세를 보여야 합니다. 다행히 입원 환자 수는 이번 주에 접어들며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50명 아래로 나오는 등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3단계로 접어들면 BC주는 주비상 사태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 실내 및 야외 모임의 인원 제한 역시 없어지며 식당 인원 제한 및 주류 서비스 제한도 사라집니다. 카지노 및 나이트클럽 역시 인원 제한 및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합니다. 또 캐나다 전역 여행이 가능해지며 타주에서 놀러오는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3단계로 접어들면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며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고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부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몇 달간의 심사숙고 끝에 토론토시는 노예 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인 던다스의 이름을 딴 던다스 스트리트의 이름을 완전히 바꿀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존 토리 시장은 28일 아침 이 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와 시관리자 모두 헨리 던다스와 그의 유산을 도시 기반 시설에서 빼달라는 14,000명의 탄원서에 응답하여 민감한 사항이자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그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던다스는 대영 제국에서의 노예제도 폐지를 수년간 지연시키는데 일조한 18세기 스코틀랜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문제가 매우 많은 인물들 중 한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각상 공공공감 및 기득권자들의 이름을 딴 거리를 그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등의 예우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토리는 던다스는 토론토와 사실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가 노예와 인종차별의 연구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애당초 왜 그의 이름을 거리에 새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해 과거사가 현대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흑인 인종차별에 맞서 진실과 화해를 진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던다스 스트리트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결정은 작년에 던다스라는 이름에 대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당국자들이 더 이상 이 사항을 무시하기 어려워졌을 때 제안된 4가지 행동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계획은 4가지 옵션 중 가장 중요하고 널리 지지되어 왔던 것으로 730개 이상의 거리 표지판, 2개의 지하철역, 3개의 공원, 공공도서관, 625개의 자전거 공유 스테이션과 경찰부서, 고속도로 표지판, 그리고 그 이상의 기타 이름들이 510만 달러에서 630만 달러 사이의 예산을 통해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계획의 재미있는 부분은 던다스를 대체할 새로운 이름을 고르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메리앤 셰드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에서부터 재치 있는 돈다스라는 이름에 이르기까지 꽤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버타 백신 복권을 신청했다면 7월 1일 목요일에 100만 달러의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첨에서는 적어도 알버타에서 1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알버타 재개방 3단계 첫날인 7월 1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신청 시 제공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알버타 헬스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당첨금 수령은 알버타 보건부에서 처음 연락한 날로부터 5일이 주어지며 5일 이내에 수령할 것인지 확인하고 백신 접종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기 5일 이내에 당첨자가 상금 수령하고 싶다는 통지 혹은 거절을 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금은 몰수되며 알버타 주정부는 다시 재추첨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3대 사이클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투르 드 프랑스가 경기도 중에 난입해 추돌 사고를 낸 여성 관중에 대해 프랑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약 60명이 참여한 프랑스 서부 브루스트에서 앙데리노까지 197.8km 1단계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한 여성이 독일어로 알리오피오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TV 카메라에 나오기 위해 도로로 나왔으며 한 사이클 선수와 부딪히며 뒤따라오던 선수 수십 명이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선수와 자전거가 뒤엉켜 경기는 잠시 중단되었으며 노란색 구비를 입고 있던 여성은 자신이 초래한 사고를 보고 충격을 받고 황급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 3명이 경기 도중 포기하였으며 8명의 선수들이 공식 주치의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대회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선수들의 안전을 존중해달라, 사진을 찍거나 텔레비전에 나오겠다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투르 드 프랑스 주최 측은 이 관중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